많은 기업과 조직에서는 리더들을 대상으로 리더십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리더로서 갖춰야 할 소양과 행동에 관한 교육이죠. 리더가 되려면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할까요? 리더는 말 그대로 이끄는 사람이죠. 하지만 이끌려고 해도 따르는 사람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리더가 될 수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리더가 되는 조건은 따르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팔로워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팔로우라는 말은 고대 독일어인 폴라치온한이라는 단어에서 유래했습니다. 이 말은 돕다, 후원하다, 공헌하다 등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반면 리더라는 단어의 어원은 참다 또는 고통받다는 말에서 유래됐습니다. 참고 고통받는 리더의 고충을 10분 이해하고 뒤에서 힘껏 도와주는 사람이 팔로워인 것이죠. 조직 생활을 하다 보면 리더보다는 팔로워 역할을 할 때가 더 많습니다. 회사에서 팀장은 팀원들에게는 리더이지만 임원들에게는 팔로워가 됩니다. 애터미에서도 스폰서 위에 또 다른 스폰서가 존재하죠. 그래서 리더십을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올바른 팔로워십을 배우는 게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팔로워십이 본격적인 관심을 받게 된 것은 1992년 미국 카네기 멜론 대학교의 로버트 켈리 교수가 The Power of Followership, 즉 팔로워십의 힘이라는 책을 펴내면서부터입니다. 팔로워십이 주목을 받게 된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로 조직 성과의 많은 부분이 리더보다는 팔로워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켈리 교수에 따르면 조직 성과 중 리더가 차지하는 부분은 20%이고 나머지 80%는 팔로워에 의해 결정된다고 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뛰어난 팔로워십을 발휘할 때 훌륭한 리더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남을 따르는 법을 모르는 사람은 결코 좋은 지도자가 될 수 없다,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팔로워가 돼봐야만 자신이 리더가 되었을 때 팔로워의 입장을 잘 이해하고 이끌 수 있다는 것이죠. 또한 조직에서는 누군가가 끌어올려줘야만 리더가 될 수 있죠. 팔로워로서 해야 할 바를 제대로 다하지 못한다면 윗자리로 끌어올려줄 사람이 없겠죠. 그래서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팔로워십을 제대로 발휘해야만 합니다. 세 번째 이유는 리더에게 맹목적으로 의존할 경우 조직에 돌이킬 수 없는 불행을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팔로워십을 발휘한다는 것은 리더의 말에 절대 복종하면서 리더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리더가 잘못된 행동을 할 때에는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는 용기를 발휘하는 것도 팔로워십의 일부라고 할 수 있죠. 리더가 원하는 바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를 도우면서 성심성의껏 일하되 리더가 잘못된 길로 접어들 때는 그것을 지적하고 더 나은 방안을 제안하는 것이 진정한 팔로워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켈리 교수는 팔로워의 사고방식과 행동 양식에 따라 팔로워의 유형을 5가지로 분류하는 설문지를 개발했습니다. 사고방식은 독립적 사고를 하는지 아니면 의존적 사고를 하는지를 측정했죠. 행동 양식은 조직의 업무에 적극적으로 관여하는지 아니면 수동적으로 관여하는지를 측정했습니다. 독립적 사고는 리더의 생각에만 의존하지 않고 때로는 리더와 조직을 비판하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적극적인 관여는 자신의 일에 몰입해서 일할 뿐만 아니라 상사와 동료들의 일을 적극적으로 도우면서 조직의 성과에 기여하는 것을 말하죠. 독립적 사고와 적극적 관여의 점수 분포에 따라서 팔로워의 유형은 화면에 나온 표와 같이 나누어집니다. 모범형 팔로워는 독립적 사고와 적극적 관여가 모두 높은 사람입니다. 소외형 팔로워는 독립적 사고는 높지만 적극적 관여는 낮은 사람이죠. 수능형 팔로워는 독립적 사고는 낮지만 적극적 관여는 높은 사람입니다. 실용형 팔로워는 독립적 사고와 적극적 관여가 중간 정도인 사람입니다.
있다. 마지막으로 수동형 팔로워는 독립적 사고와 적극적 관여 모두 낮은 사람이죠. 먼저 모범형 팔로워는 가장 바람직한 유형이죠. 독립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건설적인 비판을 하며 일에 대해 솔선수범하고 주인의식을 갖고 임하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리더와 동료들을 도와주고 자신에게 맡겨진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하죠. 소외형 팔로워는 독립적이고 비판적으로 생각하긴 하지만 업무에는 적극적으로 관여하지 않는 유형입니다. 유능하긴 하지만 냉소적이어서 리더와 조직에 대해 비판을 하면서도 스스로는 노력하지 않고 불만만 표출하죠. 수능형 팔로워는 독립적으로 사고하기보다는 리더의 권위를 존중하고 리더의 견해나 판단을 그대로 따르면서 맡겨진 일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유형입니다. 리더와 동료를 잘 도우면서 열심히 일하지만 자신의 의견을 잘 표출하지 않는 예스맨인 경우가 많죠. 실용형 팔로워는 자기 의견을 가끔 내긴 하지만 리더와 대립을 피합니다. 또한 주어진 일은 잘 해내지만 그 이상은 더 하지 않으려고 하는 유형입니다. 어떨 때는 열심히 일하는 것 같지만 대부분 자신에게 주어진 일만 처리하는 경우가 많고 리더의 뜻에 반하는 의견은 거의 내지 않죠. 수동형 팔로워는 생각하는 것을 리더에게만 의지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일 또한 열성적으로 수행하지 않는 유형입니다. 책임감이 결여되어 있고 솔선해서 일하지 않으며 지시 없이는 주어진 업무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팔로워로서 가장 바람직한 유형은 말 그대로 모범형 팔로워입니다. 모범형 팔로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소외형 팔로워라면 부정적이고 냉소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자신의 일에 좀 더 몰입하는 태도를 길러야 합니다. 수능형 팔로워는 독립적이고 비판적인 사고를 하는 능력을 기르고 그것을 표출하고 행동에 옮기는 용기를 키워야 합니다. 실용형 팔로워는 모범형 팔로워가 되겠다는 비전을 세운 다음 자신의 의견을 내고 조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노력을 기울여서 적당주의자라는 비판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수동형 팔로워는 스스로 생각하는 훈련을 하고 자기 희생정신을 키워야 합니다. 켈리 교수는 수동형 팔로워가 곧바로 모범형 팔로워가 되기는 어렵고 우선 실용형 팔로워가 된 다음에 거기에서 다시 모범형 팔로워가 되는 노력을 기울이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팔로워십의 유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그렇다면 애터미 사업에서 리더십과 팔로워십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요? 애터미의 리더십은 섬김의 리더십입니다. 이끄는 리더이기보다는 함께 성장하는 리더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조직보다도 팔로워십의 역할이 중요한 성장 동력이 되어야 합니다. 회원님께서는 자신이 어떤 유형의 팔로워라고 생각하시나요? 스폰서의 생각에만 의존하지 않고 나름대로 독립적인 사고를 하고 계신가요? 할 일을 적극적으로 해내고 다른 스폰서와 다른 회원들을 기꺼이 돕고 계신가요? 만일 이 두 질문에 대한 답이 예라면 회원님은 모범형 팔로워인 것이죠. 애터미의 리더에게는 파트너의 성공을 돕는 섬김의 리더십이 필요하고 파트너는 스폰서에 대해 모범형 팔로워가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모범형 팔로워가 되려면 갖춰야 할 덕목이 있습니다. 애터미에서 모범형 팔로워가 되기 위해 갖춰야 할 덕목으로 7개의 키워드를 정리해 봤습니다. 첫째는 신뢰입니다. 신뢰는 믿음이죠. 애터미 회원은 자신의 스폰서를 믿고 따라야만 합니다. 애터미 사업은 파트너를 성공시켜야 본인이 성공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터미 회원은 스폰서가 자신을 성공적으로 이끌어줄 파트너라고 믿어야 합니다. 신뢰는 그 특성상 양방향으로 구축됩니다. 내가 먼저 상대를 믿어야 상대도 나를 믿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먼저 스폰서를 믿어야 합니다. 내가 믿고 따른다면 스폰서도 나를 믿고 성공으로 이끌어줄 것입니다. 아울러 나 자신도
스폰서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조직에서의 신뢰는 실력과 품성에서 나옵니다. 애터미인으로서 성공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추고 인간적인 신뢰를 쌓을 수 있는 품성을 가다듬어야만 다른 사람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는 방향성 통일입니다. 스폰서를 신뢰하면 자연스럽게 스폰서가 제시하는 방향을 따르게 됩니다. 만일 목표에 동의하지 못한다면 그것에 관해 스폰서와 이야기를 나눠서 납득할 수 있는 결론을 내야 합니다. 모범형 팔로워는 목표를 정하는 과정에서는 치열하게 토론하지만 일단 방향이 정해지면 그것에 매진해야 합니다. 셋째는 헌신입니다. 이는 조직의 방향이 정해지면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 개인적인 희생은 일부 감수하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헌신은 다른 사람이 강요한다고 해서 생겨나지 않습니다. 무언가를 굳게 믿고 그것의 달성을 위해 자발적인 노력을 기울일 때 진정한 헌신이 이루어지죠. 헌신은 하는 일에 모든 것을 걸고 일하는 자세입니다. 애터미 회원은 성공을 위해 일하죠. 하지만 성공은 혼자서만 잘한다고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스폰서와 다른 회원들의 도움을 받아야만 가능합니다. 내가 스폰서나 다른 회원으로부터 받는 것보다 더 많이 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질 때 진정한 헌신이 가능해집니다. 받는 것보다도 더 많이 주겠다는 마음으로 일하는 사람에게는 도와주려는 사람들이 모이기 마련입니다. 눈앞의 이익에 연연하지 않고 단기적으로는 손해를 보더라도 장기적으로 큰 성공을 거두겠다는 장기 투자자의 마음으로 일할 때 진정한 헌신이 가능해집니다. 넷째는 몰입입니다. 헌신하는 사람은 자신의 일에 몰입할 수밖에 없죠. 몰입이란 어떤 대상을 깊이 파고들거나 거기에 빠져드는 것을 말합니다. 몰입에 대한 세계적인 권위자인 미하이 칙센트미하이 교수는 몰입의 조건을 밝혀냈는데요. 목표가 분명하고 자기 능력을 약간 초과하는 과제를 수행하며 피드백을 즉각적으로 받을 때 몰입이 이루어집니다. 애터미 회원들이 하는 일은 몰입의 조건이 잘 갖춰져 있죠. 스폰서와의 협의를 통해 분명한 목표가 세워졌다면 자신의 능력을 약간 초과하는 좀 어려운 일을 맡아서 해야 합니다. 애터미에서는 성과가 바로 확인되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즉각적인 피드백은 기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죠. 몰입을 하다 보면 일에 미치는 지경이 됩니다. 일에 미칠 정도로 몰입하면 행복감을 느낄 뿐만 아니라 실력도 늘어나기 때문에 일에 대한 몰입은 모범형 팔로워의 중요한 조건 중 하나가 됩니다. 다섯째는 도전 정신입니다. 도전이란 정면으로 맞서 싸우는 것을 말하죠. 성과와 실력은 꾸준히 향상되지 않습니다. 성과와 실력은 노력의 정비례해서 나아지기보다는 계단식으로 향상되는 경향이 있죠. 성과와 실력을 키우려면 때로는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내고 어려운 과제와 정면으로 맞서 싸워야만 합니다. 어려운 과제에 도전해서 그것을 극복했을 때 성과와 실력은 갑자기 향상되죠. 그래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태도로 일하면서 어려운 과제에 과감하게 도전하는 자세를 갖춰야만 합니다. 우리 애터미의 눈부신 성장도 바로 이런 도전 정신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모범형 팔로워는 불가능해 보이는 목표에 도전하고 그것을 이뤄냄으로써 성공에 도달합니다. 여섯째는 학습 능력입니다. 교육 전문가들은 조직에서 이루어지는 학습을 70대, 20대, 10의 법칙으로 설명합니다. 이는 사람들이 조직에서 배우는 것의 70%가 일을 통해 경험을 쌓고 실천하면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20%는 다른 사람들과 의사소통하고 공유하면서 이루어지고 나머지 10%는 공식적인 교육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회원님들께서 지금 보고 계신 이러한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학습은 10%밖에 안 된다는 것이죠. 학습 중 대부분인 70%는 직접 일하면서 스스로 배우는 것이고 20%는 스폰서나 다른 회원님들과 대화와 공유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습을 위해서는 자신이 일하면서 얻었던 지식과 스킬을 정리하고 다듬어야 하고, 이에 대해 다른 분들과 활발하게 대화를 나눠야만 합니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배우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이 얻은 지식과 지혜를 다른 회원들과 함께 나누는 것도 본인의 학습을 늘리는 길입니다. 지식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기 때문이죠. 마지막은 소통입니다. 흔히들 소통을 잘한다고 하면 말 잘하는 사람을 떠올리죠. 하지만 진정으로 소통을 잘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듣는 사람입니다. 소통 능력은 말하는 능력보다는 경청하는 능력이 좌우합니다. 모범형 팔로워는 우선 리더의 말을 주의 깊게 듣고 메모합니다. 리더의 의중을 잘 모르겠다면 그에 대해서 질문해서 알아내고, 의중을 파악했다면 그것이 맞는지 확인합니다. 이후에는 대화를 나눴던 사항에 대해서 반드시 피드백을 해줍니다. 요컨대 팔로워로서의 소통 능력은 경청, 메모, 질문, 확인, 피드백을 얼마나 적절히 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7가지 덕목을 갖춘 팔로워는 모범형 팔로워가 될 수 있습니다. 애터미는 재심합력이라는 DNA를 갖고 있습니다. 재심합력이란 많은 사람이 마음을 합쳐 함께 노력한다는 뜻이죠. 스폰서는 파트너를 대상으로 섬김의 리더십을 발휘하고, 파트너들은 스폰서를 대상으로 모범형 팔로워십을 발휘할 때 진정한 재심합력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리더십과 팔로워십의 균형, 그것이 애터미의 조화와 협력의 힘이 됩니다. 애터미 회원님 모두 모범형 팔로워십을 발휘해서 모두의 성공과 성장을 이끌어내는 리더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